예, 금요일 뉴스탑10은 조금 전 법무부로부터 전해진 검찰 인사 얘기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지금으로부터 1시간 전쯤인 오후 4시 30분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검찰 내부 인사에 저희가 이렇게까지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때문일 텐데요.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막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지검장이 어디로 갔을지 조금 전에 답이 나왔습니다. 오늘 조금 전 발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검찰의 분위기 쇄신과 안정적인 검찰개혁 완수를 도모하고자 검찰 고위 간부로서의 리더십, 능력과 자질, 전문성을 기준으로 유능한 인재를 새로이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임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소식 하나하나 뜯어볼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화면 제목 그대로입니다. 피고인 신분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사장에서 고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제가 한 12년 동안 법조 기자를 했는데요. 이런 인사는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설마 했는데 예상대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고검장으로 승진을 했고요. 뭐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구체 인사는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방향이 즉 윤석열 검찰총장과 친분이 있거나 처에 섰던 사람들은 다 좌천이 되고 현 정권과 어떤 면에서 코드가 맞다고 하는 검사들은 핵심 요직에 전부 다 배치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 있는 검사장들도 핵심 요직에 앉혔는데 그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이성윤 지금 서울 고검장 인사가 난 지검장입니다. 특히 서울 고검이요. 이게 옛날같이 그렇게 한직이 아닙니다. 아주 서울고검 같은 경우도 항고 사건이라든지 검사들에 대한 감찰이라든지 핵심적인 사안들을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서울고검장으로 간 것은 앞으로 실적인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성윤 고검장은 앞으로 아마 고검 일을 보면서 재판이 잡혀지면 바로 옆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수시로 가야 될 겁니다. 좀 거기에 그 자리에 가면 서울중앙지검의 공판검사가 피고인 이성윤 고검장을 상대로 해서 신문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즉 현역 고검장이 지검에 있는 공판검사로 하여금 추궁받는 정말 처음 보는 장면들이 연출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인사를 했을까라는 걸 보면 결국은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여전히 정권 수사에 대해서 아마 이 정권과 박범계 법무장관은 끝까지 좀 막아야 되겠다, 뭉개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작용했지 않는가 제 개인적인 해석을 해봅니다. 근데 김근식 교수님, 이성윤 지검장이 이번 인사에서 어디로 될지 근데 대체적인 시각은 사실 법무연수원장 같은 직접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 곳에 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사실 많긴 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최소한의 상식과 또 예의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잘 아시지만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이른바 신라젠 의혹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연루가 되었다는 의혹만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시 나중에 보면 지금 수사 검사들의 일선 검사들의 마지막 결론은 혐의 없음으로 다 무혐의 결론이 났고 무혐의 결론을 계속 제거해달라고 올리고 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 뭉개고 있다는 게 지금 언론 보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사건 형평성 보면 신라젠 의혹 사건과 관련돼서 연루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장에서 좌천을 시키는 한동훈 검사장. 그런데 이번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서 이제 피고인 신부인데도 고검장으로 승진을 한 이성윤 지검장입니다. 이걸 누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대학 교수들만 하더라도요. 학칙상 대학 교수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피고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 재판의 유무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의는 배제가 되게 됩니다. 그게 기본이고 공무원 조직도 다 마찬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도 법치를 수호하는 가장 최일선에 있는 검찰 조직이 중앙지검장이 피고에 대해서 형사사건의 재판을 받는 사람인데 고검장으로 승진을 했다? 도대체 누가 납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로 설명하는 것이고 아까 이 인사 발표하는 그 대변인 이야기가 검찰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누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그리고 정권의 윗선으로까지 검찰의 수사의 칼날이 가지 않도록 막기 위한 요소에 자기의 측근들을 배치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덜 될 수밖에 없다.
아닌가. 저는 이번에 이 검찰 인사를 보면서 정말 예상했던 대로지만 설마 했는데 정말 설마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예. 지금 뭐 나가는 속보들을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차분히 읽어보긴 할 텐데, 근데 이도하 변호사님, 서울 고검에 대해서 법적인 거를 좀 더 뜯어보면 이성윤 지검장이 서울 고검장으로 간다. 근데 지금 서울 고검 수사가 정진웅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도 서울 고검이 맡고 있고,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수사, 재수사 의혹 관련해서도 서울 고검이 맡고 있고, 그럼 이성윤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간다. 정권 수사를 이성윤 지검장이 다시 지휘하는 셈이 되는 겁니까? 방탄 라인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고검은 이제 서울에 있는 다른 그 지검들에서 무혐의가 나거나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고를 하면 항고 사건에 대해서 또 수사를 제기를 해서 수사를 해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서울 고검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 동부지검 사건이나 정진웅 그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여기서 다시 다루면서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니까 서울중앙지검장만 방탄 라인업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불안하니까 서울고검까지 방탄 라인업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인사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인사는 메시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전에도 이성윤 검사장이 서울고검장 가고 싶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피고인이 되면 수사 지휘 라인에서 벗어나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서울고검장으로 이례적으로 본인이 가고 싶다고 희망하는 부서에 갔다? 이게 인사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탄을 해줄 수 있으니까 보내줬을 거고, 그리고 법조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보다 이런 건 처음 보니까 이런 경우는 뭐가 갖고 있길래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저렇게 원하는 대로 해줄까? 그리고 뭐가 그렇게 불안하길래 서울 고검까지도 방탄 라인업 대상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고검장 이제 재판 받으러 가면 첫 기일에 고검장이잖아요. 그리고 재판장이 묻죠.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직업이 바뀌셨네요.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요. 그러면 예, 서울고검장 됐습니다. 그런 걸 보는 판사는 어떤 마음으로 하고, 그 들어가 있는 공판 검사 외에 서울 고검장이면 일선 그 서울에 있는 모든 지검을 다 관할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좀 전에 이제 패스트 트랙 재판 받으러 가서 박범계 장관한테도 판사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에서 직업이 바뀌셨네요. 법무부 장관으로. 우리가 법정에서 이런 걸 보는 게 뭐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지 모르겠어요. 예.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은 최근에 본인 청문회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검찰총장이 될 겁니다. 임명장 받을 거예요.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면 업무 이로로 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업무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성윤 검사장의 직무 배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입장이나 상황이 아니고요. 그러면 취임하게 된다면 의견을 취임은 기정사실하고요. 취임하게 되면 적절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응당 이성윤 검사장에 대해서 직무 배제와 또한 직무 정지 등의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오히려 방탄 검사장 이성윤을 방탄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사실 검찰 인사라는 게 법무부 장관이 대충 안을 짜면 올려서 청와대가 승인하는 이런 대략적인 구조인데,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도 피고인 신분임에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 승진, 이걸 좀 안고 가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청와대 결정이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물론 뭐 청와대가 뭐 얘기를 했겠죠. 뭐 그런 부분 전혀 없이 법무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다고 보고요. 이제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런 야당의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지검장을 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계속 본인은 관계없다고 그러고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성윤 지검장이 이제 고검장이 돼서 여러 만약에 정권 관련된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맡게 된다고 하면 이런 야당의 비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주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괜히 거기서 또 구설수에 오르면 본인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련된 수사에 본인이 개입하거나 아니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본인도 상당히 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러면 통상 비판을 받았던 여권을 배려하는 수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고검장이 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걸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예. 조심스럽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그게 논란이 돼가지고 정말 또 고검에서 문제가 생기면 본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도 상당히 그 부분에서는 주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고검장으로 승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요, 지난해 국감에서 야당 의원이 권력의 애완견 아니냐라는 질타가 쏟아졌었는데 수차례 이성윤 지검장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의 검찰은 권력의 춘견을 넘어서서 권력의 애완견이라고 좀 불리고 있습니다. 검사장님은 국민들에게 충성하십니까? 장관에게 충성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국민들에게 당연히 충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성윤 지검장의 말이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원래 야당과 뭐 여러 언론들에서도 좀 이성윤 지검장을 겨냥해서 했던 말들이 그럼 최소한 직무 배제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검찰 내부에서 감찰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고검장으로 승진했으니까 그런 절차들은 이제 전혀 없었던 일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좀 전에 아마 답변을 보셨지만 대한민국 검사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검사가 자신이 지금 피고인으로 된 상황에서 고검장 직무를 수행하는 게 과연 대한민국 검사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참 그걸 아마 이성윤 지검장한테 묻고 싶어요. 본인 스스로가 저는 대한민국 검사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과연 그럼 이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최소한 본인의 직접적인 수사 이 부서에 대해서는 좀 배제시켜달라고 그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게 저는 당연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고검장으로 승진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고검은요, 옛날같이 그냥 노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직접적인 수사와 함께 고검장이 여러 가지 항고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본인이 지금 이 사건과 관련돼서 매일 재판을 가야 되는 사람이 다른 검사들의 어떤 이 독직 폭행 이런 걸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예. 그거 어떻게 지휘를 하겠습니까? 그럼 다른 검사들이 거기에 수긍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요. 지금 이번 인사를 보면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승진을 시켰어요. 예. 자, 이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뭐냐면 이 사람 똑같이 지금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피의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수원지검장인데 이 수사에서 배제가 돼서 오인서 고검장이 수사를 직접 지휘를 했어요. 그 오인서 고검장이 이번에 사퇴를 했습니다. 검사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사로서 끝까지 열심히 해서 고맙다라고 격려하고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검수완박 반발하면서 그렇죠. 그만뒀죠? 사퇴를 했는데 그 바로 문홍성 수원지검장이 전국의 반부패부를 관장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이 됐습니다. 이 사람도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반부패부장에 피고인 지금 서울 고검장에 도대체 이게 지금 검사 조직이라는 게 대한민국 검사 조직이 이런 조직입니까? 피고인 피의자로 지금 가득한 조직이 전국의 수사를 지휘한다고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당신도 똑같은 범죄인데 나 어떻게 수사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과연 그게 영이 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국민적 비난을 충분히 감내하면서도 지금 인사를 강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보면요. 이번에 수원지검이 보면 결국 김학의 사건 담당하죠. 대전지검의 이두봉 지금 검사장도 인천지검으로 빼버렸습니다. 예. 자, 월성원전 수사하죠. 서울중앙지검 이정수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 배치시켰습니다. 이정수 검찰국장 누구냐면 바로 이 박범계 장관의 유일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예. 자, 이렇게 라인업을 짜버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똘똘 하여튼 맞겠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그 사인을 준 것이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정말 저는 오히려 더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런 인사를 뻔히 앞으로 계속 논란이 아마 앞으로요. 이성윤 지검장 이제 재판받으러 갈 때마다 기자들 다 따라 붙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아마 본인의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텐데 그 부담을 어떻게 감당해낼지 저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현정 의원님의 개인적인 시각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법무부는 검찰 인사를 밝히면서 안정적인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리더십과 능력 위주로 인사를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이번 인사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건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정권 수사 검사들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였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사람, 화면이 좀 바뀔 건가요?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온갖 제도를 통해서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라인이라뇨? 저도 제 말 하는 겁니다.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신문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이게. 뭐가 신문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한동훈 검사장을 계속 공무원수 나와 계십니다. 네, 좀 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아직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한동훈 검사장 사실 그 복귀 여부, 복귀라는 표현도 참 뭐 이게 적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검사장은 일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회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인사 조치가 됐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오늘 검찰 인사의 형평성 문제, 국민의 시선에서 그냥 국민 눈높이로 봤을 때 한동훈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회에서 다시 비슷한 평행 전보를 한 거죠. 사법연수원 부원장. 직접적인 수사권이 전혀 없는 한직 중에 한직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수사를 받고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 아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피고인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입장인데 이 현직 중앙지검장이 피고인이 됐는데도 고검장으로 승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사법처리 대상이고 같은 사법처리 의혹을 받았던 사람인데 한 명은 피고가 되고 한 명은 피고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안 됐던 한동훈 검사장은 계속 자처를 시키면서 계속 한직에서 수사를 못하게 만들고 피고에 대해서 현직에 있는 검사장이 재판을 매일 받으러 가야 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인데도 고검장을 승진을 했다고 한다면 이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래, 정권 눈에 들고 정권 말에 잘 듣고 청와대 말에 잘 따르면 계속 뒤를 봐준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과 같은 뜻을 가지고 윤석열 총장과 수사를 같이 했던 상황이라면 계속 눈 밖에 나서 좌초시킬 수밖에 없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거나 일선의 평검사들이 볼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한동훈 검사장 이야기는 제가 볼 때 제가 한동훈 검사장이면 화가 나서 사표를 내겠어요. 그러나 지금 한동훈 검사장은 내가 사표를 쓰고 나가는 건 검찰 조직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정상화시키고 복귀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한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형평성조차도 완전히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까도 우리 이준종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수원지검 관할에 있었던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그다음 대전지검 관할에 있었던 월성 원정 의혹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방탄 검사들로 다 자기들 측근으로 채우겠다는 것을 만천에 공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국민들 그리고 평검사들이 어떻게 봐야 될지 정말 청와대와 이 박범계 법무장관은 두 눈 뜨고 한번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반 분석에서 조금 더 약간의 좀 비판적인 해석도 해주셨는데. 뭐 개인 의견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이도하 변호사님, 좀 더 본론으로 가보면 한동훈 검사장이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이 됐다. 그럼 직접 수사권이 전혀 없는 거면 일단 한동훈 검사장에게는 수사권을 못 맡기겠다 뭐 이런 뜻인 겁니까?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수사권이 없었고요. 사법연수원 부원장도 수사권이 없고 수사를 안 하는 자리가 몇 개 없어요. 검사장은. 근데 용케 찾아서 이제 왔다 갔다 핑퐁으로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건 보통 사표 쓰라는 얘기죠. 사표 쓰라는 얘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하고 나와서 그 김인혜 교수랑 검찰을 생각한다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그래 검찰개혁을 못 이뤄냈는데 그때 아쉬웠던 거 앞으로 기회가 되면 검찰개혁을 이렇게 해야 된다. 거기에 그런 취지에 거기 보면 검사들은 인사로 메시지를 전하면 된다. 인사로 한 번 하면 못 알아들으면 한 두 번, 세 번 하면 힘이 빠진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인사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뭐 대통령께서 다 알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큰 취지는 그게 모든 법조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사로 메시지를 전한다. 근데 한동훈 검사장은 특수통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척을 진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재벌들도 그래 네가 그렇게 독하게 수사를 하더니 너도 고생을 하는구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일부겠죠. 일부죠. 수사를 받은 사람, 이 사람한테 수사를 받고 구속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잠재적인 그 피의자들, 범죄자들은 만세 부르겠죠. 이렇게 수사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수사를 계속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불안했던 사람들 다 그러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법무연수원을 봤더니 조남관 대검 차장이 가 있고 연구위원으로 구본성, 강남일, 윤대진 기획부장으로 가 있는데 윤대진 기획부장은 뭐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그 불법 출금 사건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지 몰라도 강남일, 뭐 그리고 조남관 뭐 이런 사람들 사실은 구본선 이런 사람들을 연구위원으로 보내놓는다. 한동훈을 연수원 부원장으로 보내놓고 나중에 특검할 일 있으면 이 사람들 다 뽑았으면 돼요. 뭐 수사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고 지금 수사에 안 매여 있으니까 특검할 일 있고 특임검사 할 일 있고 무슨 뭐 특별한 수사 할 일 있으면 딱 뽑았으면 되겠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뭐 그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무 좀 비꼬아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그 사법연수원 부원장 사실 이렇게 생경하잖아요. 그 자리가. 근데 사법연수원에 연수원생들이 좀 많은지 이 부분 짧게 하나 짚어보실래요? 네. 이게 이제 진천에 있다가 일산으로 왔으니까 그래도 서울과 가까운 데로 온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법연수원이 원래 이 50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연수원생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법고시가 있을 때는 사법고시생들이 이제 가면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성적 순에 따라서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이제 변호사도 되고 이런 이제 거였는데 이 로스쿨 제도가 생기면서 연수원이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일본에 연수원 그 사법고시 합격하고 일본으로 유학 갔다가 늦게 이제 사법연수원 와서 이 한 분을 위해서 그동안 2017년도에 이미 끝났는데 연수원에 있다 이 한 명이 올 1월 달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법연수원이 사실상 이제 거의 문을 닫을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 연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 앞으로 이제 결정을 할 모양인데 이거를 폐쇄하든지 아니면 다른 뭐 연수기관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좀 전에 있었던 이제 윤대진 지금 부원장이 바로 여기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대진하고 한동훈하고 둘이서 이제 체인지를 한 겁니다. 자리를 바꿔 앉는 것인데 사실상 이제 거기는 뭐 거의 이제 연수생도 없고 거의 할 일도 없는 상황이니까 서울과 가깝긴 하지만 이제 본인이 아마 지금 좀 전에 입장을 냈더라고요. 이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가 할 일이고 감당하겠다. 이런. 잠시만요. 한동훈 검사장이 입장을 또 인사에 대해서 냈나 보죠? 좀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아하.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가 할 일이고 감당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런 건 아마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티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뭐 본인 입장에선 감내하겠다 뭐 이런 뜻인가요? 최 교수님, 그 오늘 여러 인사 가운데 여러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게 바로 이성윤 지검장,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여기 보시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인데 근데 유난히 그런 타이틀이 많았어요. 법무부 장관의 고교 후배다, 뭐 참모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이끈다. 이른바 빅4의 법무부 장관의 고교 후배가 앉았다. 뭐 이 얘기입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고교 후배 맞고요. 서울 남강고를 이제 졸업했어요. 그리고 사법연수원 26기고 대검에서 기획조정부장하고 남부지검장도 했었고 그 다음에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파견 근무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이니까 법무부 검찰국장은 법무부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검찰 관련된 인사나 이런 부분을 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인 거 분명하고요. 박범계 장관이 이제 인사하면서 이 검찰국장 이정수 검찰국장을 임명을 했으니까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 신임하는 분은 분명해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번에 이제 지검장, 서울지검장에 3명 정도 후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심재철, 김관정, 그리고 이정수인데, 심재철, 김관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이 얘기가 된 분들이잖아요. 왜냐면, 뭐, 남부지검장, 동부지검장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권 관련된 수사하고 이러면서 논란이 많았고, 셋 중엔 그래도 이정수 검찰국장이 언론에 그렇게 많이 거론된 분은 아니어서 부담이 조금 덜 했을 수는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 거는 예컨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교 후배이고 또 검찰국장이라는 자리가 법무부 장관의 가장 신임을 받는 자리니까 예. 법무부 장관과 가깝다고 분석하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저희 대학 동기고 같은 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8구 단톡 C방에 보니까 축하한다 막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저희가 남강고라는 학교를 이 친구를 통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관악구에 있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전에 몰랐어요. 근데 이 남강고를 박범계 장관의 아마 검사장급에선 유일한 후배일 거예요. 그 밑으로는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고교 후배니까 이렇게 빅4 중에 검찰국장도 하고 중앙지검장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남부지검
남부지검장을 했었어요. 남부지검장을 하다 검찰국장을 갔는데요. 그때 라임 사건 관련해서 남부지검장이 사표를 쓰면서 자기네 수사 잘못된 거 없는데 왜 이렇게 잘못됐다고 주장하느냐 이러면서 사표의 변을 쓰고 그만뒀죠. 그러고 나서 후임 남부지검장으로 가서 라임 사건 관련해서 뭐 향응 접대를 받았네 마네 이러면서 검사를 몇 명 기소하고 김영란법으로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당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해요. 그거 파리 안으로 굽은 거 아니야. 검사들이 제대로 그 처벌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약한 법으로 기소가 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엄청나게 비난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윤석열 전 총장은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돼서 이 남부지검장, 이정수 지검장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기소를 했어요. 근데도 거기에 대해서 비난은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검찰국장이랑 검사장이랑 그 사건 처리는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검사 인사가 메시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유능한 사람을 뭐 발탁했다? 그런데 이 사람 수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난해놓고 뭐 계속 고등학교 후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발탁이 돼서 중요한 자리에 가는 거?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한동훈 검사장이 아까 이현정 의원님이 잠시 언급했던 대로 오늘 인사발령에 대해서 담당하게 감당을 하겠다. 그리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쭉쭉 한번 볼까요?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의 일이다. 글쎄 어찌 보면 우리가 검찰 내부 인사고 실제로 일부 검사장의 의견을 저렇게 속보로까지 저희가 짚어볼 정도로 글쎄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번 검찰 인사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분위기 쇄신과 안정적인 검찰개혁 완수를 도모하기 위한 인사다. 출신 지역 학교와 기수 등 인적 구성을 다양하고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근식 교수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와 하고 다음 주에는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아까 앵커께서 정말 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속보 자막까지 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사실은 어떤 정권에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4년 내내 이렇게 했거든요. 초반부 1, 2년은 적폐청산을 한다고 검찰에 온 관심이 다 쏠렸고요.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에는 윤석열 총장과 살아있는 권력 수사와 또 맞부딪히면서 사실 2년 내내 지금까지 검찰 수사 또 검찰에 대한 우리가 사실 일반 시민들이 검찰이 지검장, 검사장, 고검장 이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다 알고 있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4년 내내 검찰개혁이라는 저 단 한마디 때문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엉터리 인사, 제가 볼 때는 엉터리 인사인데 엉터리 인사를 단행하면서 내세운 것도 검찰개혁의 안정적 추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분들은 검찰개혁이라고 쓰고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 뭡니까? 정권 방탄이에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쓰고 정권 방탄이라고 읽히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검찰개혁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피고인을 승진시키고 그리고 정권을 가로막는 수사를, 또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방탄 라인을 짜고 이렇게 하는 수사를 검찰개혁의 수사라고 한다면 검찰개혁이 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복잡하게 잘 모른다 치더라도 뭐 공수처도 만들었고 검경수사권 조정했는데요. 검찰개혁이 제1번이 뭐겠습니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거잖아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게 검찰개혁의 제우선 명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만한 인사였는가? 과연 오늘 인사가. 그리고 지금까지 인사가. 그렇게 또 따지고 본다면 제발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는 이제는 더 이상 써서는 안 되고 물론 그분들은 검찰개혁이라고 쓰고 정권 방탄으로 있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그 검찰개혁이라고 말하면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사람 다 때려잡고 자기 권력들 지키기 위해서 보위용으로 검찰 인사를 주물럭거리는 그야말로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글쎄요, 일단 여기 계신 두세 분 정도는 대단히 이제 검찰 인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여러 해석을 해주셨는데 뭐 제가 중간중간 많이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앞으로 해석의 여지는 분명히 있는 부분이라서 법무부는 일단 공식 입장을 안정적인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길게 만나봤는데요. 다음 주제도 오늘 법무부 발 검찰 인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